색, 성, 향, 미, 촉. 요게 오감이죠. 이게 전부 들어와서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접촉을 하죠. 접촉을 해서 어쨌든 접촉하는 순간 각각의 감각기관들은 다른 형태들을 접촉을 하죠. 이게 시각 대상이 됐든 청각 대상이 됐든 후각 대상은 전부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이 다른 존재를 뇌를 통해 가지고 마음 거울에 마음 공간에 상을 맺게 하려고 하면 코드를 전부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전부 다른 데이터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각 대상이나 청각 대상이나 후각 대상이나 미각 대상이나 촉각 대상은 전부 다른 대상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청각 정보하고 시각 정보가 다르게 들어옵니까? 옛날에는 우리 라디오만 들었잖아요. 청각 정보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가 나오니까 시각 정보도 와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무성 영화만 왔습니까? 우리 무성 영화 본 적은 없죠? 이게 옛날에는 시각 정보하고 청각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로 온다는 게 대단한 기술이었을 겁니다. 따로따로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통합이 됐죠? 그런데 하나의 정보로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5가지 정보가 전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 거울에 와서 상을 한꺼번에 맺게 하려고 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정보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통일을 하는지는 모르지 뭐. 그런데 어쨌든 뇌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왔을 때는 정보가 하나의 코드로 통일이 돼 갖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마음에 와서 상을 맺을 때는 하나의 정보라야 상을 맺겠죠. 여기 상을 맺어지는데, 상을 맺어질 적에 시각이나 청각 형태로 그대로 와서 이제 상을 맺어질 텐데, 그냥 그 형태로만 와서 상을 맺어질까? 아니면 저게 구분이 돼 갖고 상이 맺어질까요? 그냥 상이 맺어질까요? 아니면 구분이 돼 갖고 상이 맺어질까요? 아마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올 때는 구분이 딱 돼 갖고 상을 맺어지면 요 구분이 된다라는 말을 하모노로 식이에요. 식.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이루어졌다, 구분이 됐다는 말입니다. 구분이 돼 갖고 상이 맺어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이 맺어져서 이렇게 하면 법, 구분이 돼 갖고 상이 맺어져서 구몬 식. 그러면 색이 있고 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에 상을 맺는 거는 전부 이렇게 그 감각기관별로 구분이 돼서 상이 맺어져. 이렇게 하면 식. 그냥 그 전 단계로 그냥 상이 맺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 그런데 그게 상이 맺어질 적에는 반드시 그 대상으로 식별이 돼 갖고 구분돼서 상이 맺어져 보면 식. 그래서 육경, 육건, 육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분별 이렇게 하거든요. 예, 분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구분이 된 상태로 상이 맺어져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책에다가 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시비거리 조금 줄여버리려고. 네. 근데 이제 좀 더 하면 육경, 육건, 육식. 이거는 거의 법이라고 표현을 할 적에는 감각기관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 감각기관을 통해 갖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상이 딱 맺어져. 이렇게 맺어진 상을 우리가 알아차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육경, 육건, 육식. 이렇게. 어떤 식이라도 이게 다시 저장이 됐다가 올라올 적에는 법의 형태로 올라오는데 법의 형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구분이 된 형태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식이라고 해야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법이라고 했던 거는 시비거리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는 혹시 여러분들 아비담마 같은 거 다뤘죠?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들 있죠? 이거 끊임없이 이거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육경, 육건, 육시. 그러면 요 두 개를 모으면은 12처, 요 세 개를 모으면은 18개. 이래 가지고는 이제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저걸 다 외운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지 뭐. 지금 우리가 한 20분 봤던 요게 전부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예. 마음의 상이 되는 때 구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예. 한 번만 더. 마음의 상이 되는 때 예. 그게 구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돼 갖고 상이 맺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시기에 있을 때 그 열기, 그러니까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분별이 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 힘이 생기느냐고. 어쨌든 마음거울에 상이 맺힌 걸 사띠가 알아차림을 했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어쩐다고? 그게 알아차림이 되면 알아차림이 됐는데, 그게 힘이 알아차림이 되면 그게 바로 그 운동이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도 뭐 운동이 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알아차림 자체가 큰 운동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러니까는 그 거꾸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상이 맺으면 분별 힘이 되는 거고 분별 어떤 분별 힘이 생겨서 오염이 되는 거고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예. 알아차림이 되면 그게 싹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지금 우리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감각 대상이 있고, 그리고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과 감각 기관이 접촉을 하면 그 데이터가 마음 거울에 와서, 마음 공간에 와서 상을 맺는데, 그 상은 구분된 형태로 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이 맺히겠죠? 상이 맺히면 그 짧은 순간에 의식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올라오겠죠? 기억이 올라와서는 그 상하고 결합을 해비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뒤다 보면 마음 공간에 상이 맺힐 때는 상만 보이는 거죠? 근데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순식간에 올라와서 상하고 결합을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딱 결합을 하는 순간부터 새로 들어온 상은 무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이 맺힌 이거는 자체 질량만 갖고 있을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키 큰 사람을 봤어. 근데 전에 키 큰 사람한테 내가 좀 쏘갔어. 키 큰 사람이 있을라. 근데 오늘 또 키 큰 사람이 뭐 비즈니스하러 왔어. 그렇게 하면 옛날에 쏘갔다는 지금 키 큰 사람은 어떤 무게를 갖고 있지 않는 그 자체 질량만 갖고 상을 딱 맺었는데, 전에 쏘갔던 사람의 기억이 순식간에 올라와서 결합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운수불길에서 도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한두 번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막 그게 보인다 하니까. 보이면서 새로 들어온 요 기억이 무게를 싹 갖는 장면이 목격이 된다 하이. 이럴 때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힘이 좋으면 새로 들어온 요 이미지에 바짝 붙여버리는 거지. 알아차림을 해갖고. 그러면 기억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여기에 들어가서 붙으려고 하는데 사띠가 바짝 붙어버리니까 여기 못 붙잖아. 그러면 여기에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사띠가 바짝 붙으면 여기에 못 들어오니까 치고 들어올라 사타가 안 되니까 튕겨 나가버려요. 이게 튕겨 나가버리면 새로 들어온 요 이미지는 그 이미지로만 남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수 대통을 해가지고 사티의 유연성이 더 좋고 순발력이 좋으면 새로 들어온 요 놈을 알아차림했잖아. 그런데 요 놈이 착 끼어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에 요 놈을 탕 때려버리면 도에 갈 수도 있다 카이. 뭔 소린지 뭐. 어제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앞에서 탕 쳐버리라고. 그러면 여기 가능한데 그 0.001초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요 사띠가 요걸 갖다 칠 여유가 있나? 안 된다 카이. 그러니까 수도 없이 훈련을 하라 카이. 그 이야기거든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 가만히 있다 망상 들으면 망상하면 되게 그게 아니고 요 단계에서 들어오는 놈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빠르게 들어오는 이걸 앞에서 그냥 땅 쳐버릴 정도로 훈련을 하면 된다 카이. 근데 이게 만약 기계가 해주면 뭐 하려고 이리 고민하겠노. 이 기계만 만들면 된다 카이. 예? 어느 거예? 요 기억이. 그러면은 요렇게 탕 치면은 요 기억도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가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탕 치는 순간 이미지만 남고 제대로 치면 요게 퍽 깨지는데, 요때 제대로 깨지면은 계란이나 메추리알 같은 게 퍽 깨지면서 열기가 푹 뿜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마음 공간에서. 그게 여러분들 몸에서는 땀이나 열기 형태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고 잔염을 하니까 자꾸 땀만 난다 할 거예요. 이건 안 보이고. 그런데 사티가 고도로 활성화되면 이게 탁탁 보이거든요. 그럼 그 순수한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예, 이미지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만 남아갖고 요렇게 결합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기억의 무게가 복사가 안 되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요. 예. 그 열이 났는데 내가 그게 쌌기가 약해서서 그 탄진치 그만 오염물이 깨지지 않았는데 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깨졌어야 열이 나는 거죠. 허허, 참 이거는 큰 거 이야기 한 기고, 요 단계가 되면은 어쨌든 사띠가 대상으로 갔으면 압력이 생겼을 거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 예. 그러면은 자잘한 것도 무수히 많겠지. 그 자잘한 게 내 눈에 안 보였겠지. 안 보였겠지만은 그 압력의 이하 것들은 다 깨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현상적으로 몸에 열이 나는 거로만 보이는 거지. 이거는 딱 직접 타격한 그 부분만 열이 나는 거고. 이거는 이 부분은 아마 내일이나 올 저녁에 설명될 부분인데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네.
압력을 이용을 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어떻게 깨는지, 그건 아마 저녁이나 오후의 시간에 가능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 조금 앞서서 질문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이 법으로 그 분별이 되지 않고 법으로 딱 외쳤을 때에 거기는 무게가 없다는 거죠. 법으로 되는 거. 아까 분별이 돼서 외칠 때를 우리가 식이라고 한다고. 그게 모든 기억은 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은 일단 분별이 돼 갖고 저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별이 돼서 저장이 됐던 새로 들어왔던 마음 거울에 상을 맺는 요 순간을 그냥 법이라고 하는데, 분별이 돼 갖고 법의 형태가 됐을 때는 이걸 그냥 식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법이에요. 이게 법은 처음 들어와서 상을 맺는 요것도 법, 저장됐다가 올라와서 상을 맺는 요것도 법인데, 상을 맺어갖고 구분이 돼갖고 다시 올라와서 법의 형태가 되니까 요건 그냥 식이라고 하자 요리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처에서는. 이게 이제 논문 쓸 적에는 앉아갖고 여기다 저기다 됐지, 법의 형태든 식의 형태든 전부 알아차림의 대상이니까 전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처리해피면 되는 거죠. 저기 와 날아가노. 그러니까 법의 형태든 식의 형태든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만 처리해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해놓으니까 이제 질문이 일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생초자 같으면 이 질문이 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수행하고 결합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 가능해지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50년 정도 지나서 AI 개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개발해 놓고 지금 요 훈련시키거나 또 요 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얼마나 빨리 땡겨질지 그거는 모르겠죠. 최소한 30년 안에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어차피 요걸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훈련시킬 그룹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은 안 되지만 해갖고 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요 수행 부분에 이런 세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룹이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얀마 마하시 그룹하고 우리밖에. 그런데 마하시 그룹은 이렇게 설명을 못 해내요.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우리밖에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수행을 하거나 맹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 10가지 있다면 2까지도 설명을 못 해내요. 이게 10가지 전체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어도 어차피 모를 거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통 인간은 모든 생물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쁘든 좋든 어쨌든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다 보면 삿띠를 가지고 저기서 다시 결합할 무렵에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없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요 기억에 알아차림하는 삿띠가 속박이 돼갖고 낑낑대는 것 때문에 좀 벗어나면은 조금 낑낑됨이 덜할까 싶어서 하는 거죠. 예. 부처님은 그렇게 봤고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거의 기억에 욕망이나 분노가 편견이 묻어서 기억의 무게, 질량을 형성을 하면 알아차림하는 삿띠가 거기에 속박돼 버린다. 그러니까 속박되면은 불편해 하니까. 그럼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
기억의 무게를 줄여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사티의 파워를 키워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부처님은 사티의 파워를 키워서 벗어나자고 했던 거죠. 일종의 어쩌면 나타날 괜한 편견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고통을 받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뭐 결론은 그렇겠죠. 예, 결론은 그건 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근데 지금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사유를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사유를 통해서 가능은 한데 사유를 통해서 하면 사티 파워는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현상이 등장을 하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복된다면 끊임없이 끄달려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 근육의 파워를 키워 놓으면 마음 근육의 파워가 1kg 이상인데 기억 이미지가 1kg 이하로 들어오면 기억 이미지가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자유로워지지만 마음 근육의 파워가 1kg 이하가 되면 어떤 종류의 기억 이미지가 올라오더라도 속박돼 빈다는 거죠. 속박이 되면 오판을 하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면 삶이 꼬인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에 아까 지금 설명이 좀 많이 앞서간 거죠. 기억 이미지가 보이고 새로 들어온 상이 마음 거울에 상을 맺었고 기억 이미지가 결합을 하는데 요 짧은 순간에 사띠가 들어온 걸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요것도 훈련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기억 이미지가 개입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걸 순간 요걸 때리면 사티 파워는 폭발적으로 순간 커져 버리는 거죠. 포인트는 기억 이미지에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티 파워를 키우는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요까지만 하고. 예. 지금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요 자리를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오셨다고. 알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완전히 지금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연장해 주시면. 이제 그런데 정신 물 때도 되십니다. 자, 예. 예? 아까 얘기했던 힘든 상황과 갈등이 없다. 갈등이 깨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산은 산이고 이제 이걸 인도 중국 스님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기억 이미지가 결합을 해비면은 산은 더 이상 산으로 안 보이고 물도 더 이상 물로 안 보인다는 거지. 지금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 아니잖아. 그게 산이잖아. 그런데 일반인들을 보면은 산 좋다 근데 내는 보면 이 그린벨트.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산인데 내는 기억 이미지를 갖고 보기 때문에 그린벨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억 이미지의 결합을 털어낼 수 있으면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 된다. 예? 그 부처님의 표현을 빌리면 거의 시메탈이 되는 거예요.